행정이 서 있지 않으면 노동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행정에서 결과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노동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노동을 하면은 어떤 일을 했으니까 결과가 나와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은 기획이 돼 있고 행정이 돼 있지 않으면은 그 노동은 사장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모래성 쌓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모래는 아무리 쌓아봐도 거기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 모래는 결국은 성을 쌓기 위해서는 물과 그리고 시멘트라고 하는 것이 조합이 될 때 콘크리트라고 하는 이 과정 속에서 높이 올라가고 쉬워지는 것처럼 그 행정이라고 하는 이 바탕이 서 있지 않으면은 결국은 어떤 것도 결국은 되는 것 같아도 무너지는 이유가,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서 열심히 했는데 그때는 되는 것 같은데 무너졌다고 하는 것은 행정이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행정의 기획력이 붙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이 푸드를 하면서 노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많이 가져왔고 뭐 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결과가 없어요. 결과가 없어서 상당히 저도 이제 뭐 한갑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70이 이제 다 왔어요. 30년 목회하면서 참 마음 아픈 이 쓰라림이 결국은 오게 됐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복지를 하지 아니하는 모든 그 한국 기독교 그 총회는 무너져요. 우리 총회 뭐 장로 합동 통합 다 무너집니다. 그 중에서도 안 무너지고 든든히 서가는 데는 그 나름대로 복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 복지를 지향하지 아니하고는, 그래서 우리 큰 교단에 있는 그 장로 합동측이나 통합이나 다 교회가 건물 지놓고 부도 나도 그 같은 교단이고 같은 노예인데도 그걸 안아주지 못하고 경매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되는 데가 어디냐? 교단 자체가 되는 데가 몇 개의 교단이 있는데 우리가 한국 교단 안에서 좀 든든히 서간다 그러면 90원이 서갑니다. 복지가 잘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좀 우리가 이단성이라고 하지만은 천주교는 잘 써갑니다. 이제는 천주교는 세웠다 그러면은 아주 뭐 상당히 뭐 기반을 잘 조성해서 좋은 건물에 뭐 우리 이제 한국 교회가 천주교 과거에 허술한 그런 거 없습니다. 이제 천주교는 그 지역에 가장 중심되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뭐 논리적인 문제와 그 신학적인 문제로 인해서 그 신천지나 또는 그 하나님의 교회 누굽니까 이름이 알고 있어요. 안상홍 증인회가 또 잘 돼가고 있습니다. 그 잘 돼가는 교회가 아주 복지 시스템이 잘 돼 있습니다. 아주 그거는 뭐 너무 잘 돼 있습니다. 그 한국 교회가 가장 그 방과후 학교를 먼저 출발하고 그리고 요양원을 우리 기도원마다 그 요양원을 했는데 그 우리 선배들이 그 행정을 제대로 못 해가지고 그 요양원 한다 그러니까 다 문 닫아 버리고 노인들 다 뺏겨 버렸습니다. 무너져 버렸어요.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또 방과후 학교를 다 우리 정통교회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 뺏기고 이단들이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몸으로 때우고 열심히는 했는데 결과를 돌출해 내지 못하고 정부에서 간섭하니까 내팽개치니까 전부 다 이단들이 다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그 책임도 우리는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우리가 복지가 동참되지 아니하면은 우리 한국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가 나가는 데 있어서 또 우리 제가 이제 그 지부가 70개 이상이 되는 목사님들하고 관계를 가졌는데 전부 다 작은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은 몸으로 때워서 열심히는 해요. 무식하면은 뭐가 고생이라고요? 몸이 고생이죠. 돈이 없으면은 몸으로 그냥 열심히는 했지만 몸이 고생이었죠. 결과를 돌출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이 푸드가 지금 한국 교회에 아주 굉장한 그 우리가 새로운
목회를 지향할 수 있는 좋은 터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CMS가 처음에 저도 CMS에 대한 그것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뭐 1,000원 하자, 뭐 5,000원 하자, 뭐 10,000원 하자. 그래가 되느냐. 뭐 교회 안에 한 2년 동안 막 요동을 쳤습니다. 성도도 몇이 안 되는데 몇 사람 되지 않는데 그리고 11조도 안 나오면서도 여전히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그것이 정착이 되고 재정이 안착이 되는 것은 CMS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건축을 해놓고 경매 나오는 큰 교단이라 할지라도 경매 나오면 안을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합동이든 통합이든 뭐 감리교든 통합이 자기 교단의 큰 교회에서 잘 지은 건물이 그걸 끌어안을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자기 개교회가 살아가기에 바빠요. 그런데 이단들은 아무거나 잡습니다. 왜? 거기에 에너지 바탕이 핵심이 고정적인 CMS가 있습니다. 이거 놓치면 안 돼요. 그리고 푸드를 하면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저도 이거 지금 많은 시간을 보내오면서 참 기가 막힙니다. 사람의 탐욕은 끝이 없습니다. 가져가려고만 하지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점진적인 우리가 끊임없는 그 행정 시스템에서 그걸 기획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해주니까 오늘 잘 되겠지라고 하는 이것보다도 그것을 가감하게 저는 뭐 어떤 행정이든 가감하게 이거 내가 썼다 그러면 성도들에게 이렇게 해. 처음에는 성도들이요 목사 위에 올라앉아서 그게 됩니까 이겁니다. 안 됩니다. 이겁니다. 그럼 뭐 논쟁하다가 끝이 나요. 그러다 보면 거의 결과가 없습니다. 이제는 어떤 것도 내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상당한 저의 그 단체에서 푸드가 지금 포화 상태로 더 이상 들어오면 제가 폭발할 정도로 이제는 양이 이제 많습니다. 뭐 누가 무슨 얘기해도 저에게는 이제 너무 더 큽니다. 이제 그러려면 모든 재정도 에너지도 포함돼야 되거든요. 뭔 일을 하면은 봉사는 한두 번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속적인 계속 봉사는 안 됩니다. 그럼 지속적인 봉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사람들에게 사례를 해야 됩니다. 그 사례를 하려면 재정이 자꾸 이렇게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 기간이 클수록 그 재정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에 지난 가을 여름 끝설에서 가을 입구에서부터 주 1회 바퍼를 했습니다. 만찬이라고 하는 잔치를 했습니다. 포스터를 내가 드렸어요. 주 1회 왜 주 1회냐? 봉사자가 없다는 겁니다. 개척교회는. 두 번째는 재정이 따라주질 않아요. 쌀을 사오고 뭐 하고 하면은 하고 싶은 마음이야 굴뚝같죠. 그래서 있는 거 가지고 합니다. 있는 거. 빵, 떡, 그리고 국, 오뎅국. 있는 거 가지고. 그리고 손 안 들어가는 거. 그냥 놔두면 자기들이 와서 집어 먹는 거. 그래서 이제는 내달부터는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하는 걸로 이제는 그만큼 파이가 커졌죠. 그리고 이제는 물건을 너무 많기 때문에 정말 모든 사람들이 오면 한 모닥씩 짊어지고 가야 돼. 머리에 이고 갈 정도로 많은 양을 조금 들고 간다고 표현하기는 많은 양인데 이제는 우리가 그 푸드를 받아갈 사람 또 저녁 먹으러 오려고 동네에 고시원이나 이런 데 초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고 하는 사람들을 그 사례비를 작은 사례비를 주지만은 100명을 우리는 직원을 쓰고 있습니다. 요즘 직원 하나 쓰기가 돈이 그 장난 아닙니다. 20만 원씩만 준다고 100명이면 얼마입니까? 한 달에? 2천만 원입니다. 그렇죠. 30만 원 나간다면 얼마입니까? 3천만 원. 그리고 직원 하나 요즘은 인건비 200만 원 안 주고 쓸 수 있습니까? 정상적인 직원이라고 하면은 여기 있는 당신 아들, 딸들이 내가 취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취직한 회사에서 돈 10만 원, 20만 원 받았다고 이 얘기 할 수 있습니까? 최소한 200만 원을 받아도 생활이 요즘은 어렵거든요. 직원, 정식 직원 하나 쓴다고 하면 200만 원, 300만 원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당신네들 아들들이 200만 원, 300만 원 못 받는 그 직장이라고 다니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행정 조직이라든가 이런 재정 문제라든가 이 복합적으로 입혀 나가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라고 하는 그냥 뭐 물품을 가져오니까 좋더라 이게 아니라 우리가 네트워크와 기획력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재정을 만들어내지 않는 것은 그건 돌팔이다. 이제는 재정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일 잠바 입고 매일 아침마다 수고하러 나가는 거예요. 매일 노동하는 겁니다. 아, 돈이 있으면 왜 내가 노동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1단계, 2단계, 3단계 성장해 놓는 성장론에 우리가 그것을 행정을 맞춰놓고 키워 넣어갈 수 있도록 아이고 목사님 그거는 은혜가 아니고 은혜로 해야죠. 은혜는 하시되 기획은 해라. 은혜는 하되 기획은 해라. 그래서 점진적으로 그리고 이제 그 천주교나 구시군이나 이단들은 성도 하나가 들어오면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그건 뭐냐면 교회가 네트워크가 많아요. 잘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성도가 좋아서 왔지만 처음에 은혜가 되어 했지만 나중에 누가 부딪히면 싸우고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성도를 다른 교회로 이관시켜 줄 수 있도록 그걸 이관이라고 해야 되나 이첩이라 해야 되나 이것이 참 잘 되어 있습니다. 이명이다. 이런 것이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는 이것이 잘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성도가 마음 아픔을 이쪽 교회에 가면 이쪽으로 옮겨줄 수 있는 이런 네트워크 형성이 잘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한국 교회가 장로교든 뭐든 제멋대로거든요. 그 얘기 들어주지 않아요. 내가 너 성도 하나 주는 거는 좋아해요. 자기 안에 울 안에 갖추려고 그리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결국 그것도 또 나가버리면 어디 가도 없어. 그걸 또 다시 어느 쪽으로 이렇게 이관시키죠. 이면시켜줄 수 있는 이런 네트워크 형성이 잘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한다고 하면은 우리 어떤 이 역할에 오늘 우리가 이 MOU 체결에 어떤 몇 가지 오늘 요소를 나눴는데 그 요소를 잘 기둥을 씌운다고 하면은 아마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들어다 보니까 여기가 동대문 푸드마켓이 있더라고요. 또 여기 그 마사에도 있더라고요. 우리 단체 이름으로 마사에 법인 이름이 나오면은 그 재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 가지 재정을 우리 주변에서 만들어내지 못하면은 결국은 고생은 해요. 그리고 뭐가 되는 것 같아요. 결국은 정착이 안 됩니다. 재정이 있어야 우리가 뭔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까 그 언론에 대한 우리 그 홈페이지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우리 홍 목사님께 이걸 지시했어요. 그럼 내가 사례비 얼마 줘야 되냐? 사례비 안 주고 그냥 한다고 하는 걸 몇 달 하다가 문 닫고 싫으면 그만둬 버려요. 작은 금액이라도 우리는 움직임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만들어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뭐든지 재정과 은혜와 그리고 기획과 행정이 하나로 잘 조합해 나가면은 좋은 결과를 쌓아 올릴 것입니다. 오늘 이 건물이 콘크리트가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모래만 쌓아 올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콘크리트 하나만 갖다 뿌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철근 하나 갖다 뿌린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여러 가지 콘크리트도 세멘토 또 자갈도 또 물도 그것이 잘 융화될 때 이 콘크리트라고 하는 이 믹스가 돼서 이 건물을 치고 올라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푸드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저는 이제 이것을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달려왔습니다. 이제는 뭐 누가 뭐라 그래도 저는 뭐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는 100명 우리 직원들 동네에 다니면서 그 고시원에 있는 사람들 밥 먹으러 오라고 초대하는 그런 일 해요. 그리고 푸드 받아가라고 그런 일 해요. 그 사람이 100명 직원이었습니다. 이제 100명만 그 사람만 앉아 있어도 100명이에요. 우리가 뭐 내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는 5명. 5명이면 100명이면 500명이에요.
그리고 CMS 그리고 교회 나오는 것 이것을 이제 임무를 주어지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냥 뭐 오면은 뭐 왔다가 가고 그리고 오겠지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정을 기획을 잘 한다고 하면은 그 은혜를 덮어서 좋은 결과를 이룰 줄로 저는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사단법인 글로벌 희망 나눔 대표회장님께 두 가지만 질문 올리겠습니다. 사단법인 글로벌 희망 나눔은 정부 어디 기관에서 사단법인 승인을 받은 건지요? 또 한 가지 질문은 저희가 이 CMS를 소외된 계층이나 지역의 어려운 주민들, 소년소년 가정을 돕기 위해서 저희가 이 후원을 모집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후원금을 모집을 했을 때 40%를 다시 후원금 내신 분한테 이 사단법인 글로벌 희망 나눔 단체는 기획재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단체라고 좀 말씀을 들었습니다. 40%를 제가 후원금을 내신 분한테 언제쯤 다시 돌려주시는 건지요? 그거는 정부에서 환급 시간이 있습니다. 네네. 환급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부 영수증을 끊어주면은 그 부분은 우리한테 만을 기부하고 우리는 공익단체입니다. 공익단체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우리 돈이 아니고 국가에서 개인에게는 40%를 환급해 줍니다. 아, 그 환급은 그러면 분기에 한 번씩 해줍니까? 그거는 1년에 한 번이죠. 아, 1년에 한 번 정도요? 예. 1년에 한 번. 그 정부에서 우리를 보조해 주는 겁니다. 네네. 우리가 돈을 내주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거고요. 그리고 법인일 경우는 기업일 경우는 10%, 기업은 10%고 개인은 40%. 또 첫 번째 질문은 우리가 법인이 어디냐? 저는 처음에 행안부로 정부에 들어갔는데 우리가 하는 일이 복지예요. 복지는 너무 큽니다. 막 상상을 초월하게 크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정부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복지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 단체를 일단 3년을 해보고 3년의 결과를 통해서 정부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서울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3년을 했습니다. 이제 올해 정부로 들어갈 수 있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로 복지정책 우리는 서울시 복지정책과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법인은 복지이기 때문에 정부의 유치원, 어린이집, 종합사회복지관, 국공립, 정부에서 하는 것을 유치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재가 지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복지관이나 장애자 시설이나 이런 시설 정부에서 하는 것을 우리가 유치할 수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재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인재를 우리가 유치해서 그 인재를 거기다 심을 수 있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법인은 그런 복지 정책이 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인재를 우리가 이제 흡입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때까지는 낮은 단계로 일을 했고요. 지금은 서울시에 있고 아마 내년쯤은 이제 정부로 올라갑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사단법인 글로벌 희망 나눔에 기업체에서 물품을 후원하는 것에 대해서 100% 세금 공제 혜택을 받는 건지 아니면 조금 전에 대표장님 말씀했듯이 10%만 세금 공제 혜택을 받는 건지요? 그 물품은 아까 우리는 모금 전문기관입니다. 그 모금은 돈은 그 사회복지 공동모금이라고 하는 기관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전부 다 거기에서 하는 것처럼 우리는 단체는 모금 전문기관입니다. 공공법인기관입니다. 일반 단체하고 달라요. 모금을 할 수 있는 승인을 기획재정부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돼 있고요. 그거는 모금이고 돈이고 물품은 환급을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아까 그 돈은 환급을 받아요. 내가 10,000원을 넣으면 4,000원을 환급을 받아요. 그런데 물품은 환급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 사업비로 100% 쓸 수 있습니다. 그 우리 전단지에 보면 위에 동그랗게 써놨거든요. 그 물품은 100% 사업비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세금 공제하고 쓰는 거하고 다르죠. 사업비로. 그래서 요
주변에 빵집에 가면 어디든 다 뭐 복지관 준다 어디 준다 이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거를 우리 푸드뱅크라고 하면서 사업비로 100%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은 거의 다 우리가 다 거의 뺏어올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 빵집도 있더라고요. 제가 돌아봤습니다. 여기 들어오기 전에. 그래서 뭐 복지관을 준다, 어디 뭐 어린이집을 준다, 교회를 준다, 이게 인과관계로 이루어질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는 이런 혜택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대부분 압니다. 푸드뱅크를. 그래서 이 동네 빵집은 빵 같은 거는 빵떡집은 사실 본부로 받으러 오는 거 너무 두군 일이에요. 근데 목사님들은 못 하더라고요. 빵떡은 우리가 다 이 주변에서 얼마든지 개발이 됩니다. 가능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식품 및 생활용품 및 제조, 도매업 또는 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개인이 무성으로 푸드뱅크에 기증할 경우 기부식품 정부가액의 전액을 법인 세법 시행령 그게 제 중요한 거예요. 19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 55조에 의해 손비 또는 필요 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 전단지에 나와 있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네, 그겁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그거 이제 앞으로 나갔을 때 어떤 기업체를 갈 때 전액이라고 하는 그 동그라미 법령에 의해서 우리는 법에 의해서 이제 움직이는 것이지 우리가 말로 해서 더 주고 뭐 덜 뺏고 이것이 아니라 그 조금 전에 읽은 가운데 법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표자를 누구든지 대표자를 만나야 되거든요. 그 동그라미를 치고 전액이라고 하는 요거 이게 키워드예요. 이게 참 말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키워드예요. 전액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을 거예요. 전액. 네네. 네, 그거를 잘 활용해요. 전액이라고 하는 동그라미를 쳐주세요. 어떤 그 이제 상담 내담자하고 얘기를 할 때 전액이라고 하는 거 이거 동그라미 치고 이 법령에 의해서 이렇게 푸드뱅크는 특기가 있다. 감사드립니다. 그럼 나라살리기 운동본부 지저스119 자원봉사협의회와 사단법인 글로벌 희망 나눔과 푸드뱅크 업무 협약 시 체결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체 대표회장님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